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비컷의 온기가 하루 늦게 우리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 모두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606선 지나가면서 260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750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 그 부근에 있습니다. 749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장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과 힌트들 오늘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라방에서는요. 오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원탑 종목도 꼽아볼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종목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만 스캔하셔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스마트폰 카메라만 꺼내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 기분 좋게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방심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구간이 아닐 수도 불리한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근래 이제 어쨌든 연준에서 그 비컷이라고 우리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금 시행을 하는데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시장이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는 어제 시장은 그렇게 마냥 우리가 좀 좋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고 오늘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좀 힘을 받아주는 모습은 있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봤을 때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를 막는 용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팔았고 일단 오늘도 뭐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뭐 움직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 매도세를 보시면은 야 이게 진짜 시장이 주도 업종이 뭔가 이렇게 좀 부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여튼 지금 시장이 마냥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하나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뭐 다소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이제 뭐 매년 금리 인하 시즌이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이 정말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또 주도 업종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올해 시장은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일단 외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외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은 그 좀 일각에서 볼 때는 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 시기가 좀 상대적으로 늦었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수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팔겠죠. 외인들이 지금 시장에 보시면 주도적으로 다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그동안 많이 팔았고 그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기관이 조금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또 기관도 올라오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이 좀 접근을 보여주고 좀 시장에 접근성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뭐 상승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요인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근래 보시면은 그 금이 지금 또
고가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안전자산은 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금을 사자니. 금이 이제 어쨌든 금리 나오면은 금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금은 또 너무 고점에 있고 이게 사실 사람을 좀 피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금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뭔가 더 막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네. 선물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뭐 국내 시장 뭐 미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좀 테마 순환도 사실 이제 지금은 뭐 테마 그렇게 빨리 순환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변동성을 줄 때는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뭐 저평가돼 있는 좀 가치를 앞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발굴하셨다가 좀 시장이 좀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잘 가고는 있지만요. 뚜렷한 주도 업종은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좀 강한 모멘텀을 시장이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매수하시기에 좀 부담되는 시점이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주식 라방에서 함께 발굴을 해본다면 나중에 시장이 또 모멘텀 받아서 또 강하게 움직일 때 좀 시세를 강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전략들까지 또 힌트들까지 주식 라방에서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바이오, 현대차, 완성차 다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부를 켜고 있긴 하는데 이게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움직일까요? 지금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두고 봤을 때도 네. 근래에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외인들이 어쨌든 막 하루 1조 원씩 내다 파니까 시장이 이제 뭐 낙폭을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 국내 뭐 가장 정상에 있는 대형주 두 기업이 사실 이제 두 종목이 차익 실현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기관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실 이제 앞으로의 좀 기대 심리를 낮췄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뭐 사실 어제만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계속 뭐 쭉 빠지긴 그동안 했었죠. 사실 이제 쭉 네. 빠졌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도 좀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네. 삼성전자 이만큼 빠졌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한 6만 5천 원쯤 오면은 우리가 조금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제가 살짝 흘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좀 기대치를 낮춰놨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슈가 있었지만 HBM 관련된 차량용 HBM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사실 이제 이 HBM을 우리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HBM을 제외한 실적을 봤을 때 앞으로의 사실 이제 HBM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실적의 양은 뭐 추가적으로 늘어날 그런 전망이고 분명히 이제 뭐 사실 이제 기대 심리보다는 분명히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이 메리트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담아서 뭐 다음 주에 차익 실현하자 이거는 오바죠. 이거는 좀 오버페이스인 것 같고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도업종 부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대형주들 수급은 좋지만 이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가 매수세, 저가 심리 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좀 장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앞을 내다봤을 때는 이게 뭐 반발 매수일 수도 있고 뭐 저가 매수 심리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격대 좋아요. 네. 그러면 뭐 기관이 이걸 뭐 사서 몇 년씩 가지고 있다가 또 지금보다 고가 형성됐을 때 정리한다든가 뭐 그런 어쨌든 하나의 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똑같이 그냥 지금 좀 저가 매수 따라 붙어도 저는 뭐 정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를 믿고 뭔가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사실 이제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사실 손절을 안 한다라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가 중소형주를 지금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국내에서 사실 시총 상위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손절가와 목표가만 뚜렷하게 나눈다고 끝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그래도 뭐 포트를 좀 이렇게 분산을 해야겠죠.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분명히 중소형주들은 좀 팔딱팔딱 움직여주는 좀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중소형주들을 따로 이렇게 포트를 관리하시고 대형주들은 조금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시장 한번 대응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의 전략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건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또 포트를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나중에 금리 인하 시점이 됐을 때 좀 빠르게 시세 줄 수 있는 것들로 또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식라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탑 종목까지 꼽아서 전략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바로 원탑 종목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받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고 또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도 바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좀 빨간불 켜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가 근래 이렇게 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네. AI라는 이 업종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붐이잖아요. 호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은 조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 분명히 시장은 좋은데 관련주들은 조정이다. 네. 이거 지금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건 하나예요. 이건 무조건 하나예요. 음. AI라는 하나의 업종이 네. 사실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빵 하고 나오기 전에 네. 우리 기대감이라는 게 몰리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지금 그래서 네.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잖아요. 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럼 자리를 찾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AI라는 게 저는 지금은 그래요. 뭐냐면은 뭐 일정 우리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도 지금 AI 시스템 많이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AI라는 하나의 테마가 다시 한번 뭐 주도 업종으로 주도 테마로 시장에서 막 강하게 반등하기까지는 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AI라는 이 업종은 네. 그냥 개별 이슈가 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료가 좀 많다든가 네. 재료가 신선하다든가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AI가 이렇게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AI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떤 주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AI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거기에 첫 번째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주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를 좀 다룰까 싶은데 전력 설비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많았고 정말 많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뭐 물론 계속 가는 종목들 가고 조정받는 종목들이 대다수지만 뭐 어느 정도 조정도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뭐 전력 설비라고 하면은 가장 뭐 1순위는 AI겠지만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력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는 더욱더 급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봤다라면 조정받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공략할 수 있는 가장 뭐 적재적소의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이슈들만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 시장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력 설비가 사실 그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뭐 전력설비 증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모두가 아실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건 사실 전력설비 중에서도 전선주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거 전력 설비 뭐 AI 등등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정말 엄청난 모멘텀 앞으로 정말 뭐 굉장히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두 번째로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전력기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호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주가는 또 빠지고 있는데 호황은 유지되고 있어요. 결국은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한 차례 좀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고점을 형성했고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정 주가가 아니다. 그럼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쨌든 앞으로의 우리가 모멘텀을 봤을 때 네. 너무 바운더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막 미국도 지금 이 시기에 AI라는 이 산업이 막 정말 엄청나게 성장세를 거두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노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교체 시기가 돌아왔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건 이 슈퍼사이클이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해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당장 움직였고 내일 조정 들어왔고 이렇게 볼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재차 뭐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 보면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설비 기업들 중에 지금 원전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전 지금 어때요? 난리잖아요. 네, 원전도 지금 그렇고 또 저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또 같이 또 전력 설비 기대감도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호재들과 재료들이 꽤 많은 것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나왔으니까 앞으로 쭉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시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그 전력 설비 및 전선주들은 네. 저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시면 된다고 봐요. 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 뭐 확대되고 있고 네. 그리고 교체 시기가 됐고 AI 성장세고 수요. 네. 그리고 수요 뭐 전력난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기대 심리 지금 네. 체코 또 순방했잖아요. 네. 체코 이후에 또 앞으로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고 보고 세 번째는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우크라 왜냐하면 어차피 재건을 함에 있어서 이 뭐 좀 필수 요소가 아닐까 맞아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통신이라든지 뭐 어쨌든 전선이라는 게 뭐 전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네. 통신 인프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전력망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가장 그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베트남 측에 네. 중국산 케이블 수급하지 마라, 좀 받지 말라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요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이다? 지금 베트남에서 네. 이 전선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네.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네.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가장 그 앞으로 미중 갈등에서 네. 가장 꽃이 될 만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꽃이 될 만한 부분이 해저 케이블이라고 봐요. 해저 케이블 업종.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케이블 업계 그리고 전선 뭐 업계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지금 당장에는 이슈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있지만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장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공략하기에는 사실 엄청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조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미리 조금 담아놓고 공략을 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미국의 데이터 노후된 데이터 수요라든지 AI 또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 나올 때마다 네포트들이 좀 건강하게 좀 조정을 받은 채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사실 전력 설비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뭐 대장주들도 있을 거고 중소형주들도 있을 거고 정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또 우리 주식 나방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종목을 내가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지금 시점에서 좀 저평가된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런 종목들을 담는다면 어떤 것들 좀 관심 포트에 두고 계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온전선. 아, 가온전선. 네, 저희 또 가온전선.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온전선이 사실은 거의 뭐 전선주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뭐 단기 급등보다는 정말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줬던 대장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근래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도 이제 사실 수급이 많이 몰렸었고 이게 이제 주가가 19,000원짜리가 74,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74,000원에서 지금 거의 반 절반 투자 이하로 네. 떨어져서 이게 단기간에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 과거에도 이 정도 주가는 유지를 했었는데 네.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전선주들에게 엄청난 모멘텀들이 있고 그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들어왔으면 사실 뭐 거의 조정이 다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AI라든지 우크라 재건 뭐 대규모 전력망 복구 뭐 그리고 그 대선 영향까지도 네.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사실 조정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시장은 어차피 그 주가라는 게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제 저항대였던 이런 두터운 부분들이 사실 3만 원대 보시면은 지지 또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고 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변곡점이 나와 주는지 요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뭐 물론 일봉이지만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사실 하락 파동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뭐 4만 원대 이런 저항대만 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국내 3대 전선 기업이고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 지금 현재 이런 구간대에서 진입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세명전기 마찬가지 전력 설비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뭐 100% 수입하던 그런 뭐 부품들 구급류들을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시장에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독자적인 건 아니지만 네. 독보적인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최초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 그만큼 또 기술력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주가 2,9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와. 이것도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는데 근데 또 지금 이것도 역시나 절반까지 거의 빠져 있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절반 조정이 들어왔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이제 지지라인 보시면은 좀 단기 쌍바닥 지지받고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세명전기 같은 기업들 이렇게 좀 가벼운 기업들 보시면은 네. 등락에 좀 예민해요. 사실은 뭐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쏠리면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하는 걸 또 연출하고 네. 한 그래서- 번씩 장대 양봉을 크게 그렇죠. 네, 주네요. 이 결국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 테마를 보시면은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이슈가 올라오지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사실 이제 이 텀이 굉장히 좀 짧다. 그래서 상승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쌍바닥 이후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좀 추세를 변곡시켜 줄지 요거 먼저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이거는 사실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한 4개월 전에 저희가 이 종목을 한번 원탑 종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네, 5개월 네. 전에
원탑 종목으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7만 원대짜리 종목이 37만 원까지 갔으면 그러니까요. 뭐 네. 정말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지금 너무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고평가라는 인식도 조금 있고요. 네, 올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24년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했을 때 거의 20%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뭐 예상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엄청난 수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인수 과정도 있고 뭐 전력 공급 과정 전 단계 전체적으로 제작하고 공급까지 모두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기업과 또 이제 또 수주 계약도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차트상에서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네. 사실 이게 추세가 변곡될지 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지 그리고 조정이 나올지는 사실 이제 오늘을 보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게 사실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려면 네. 기존에 이제 그 상단 꼭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같이 낮아지는 형성을 좀 보일 텐데 네. 지금은 돌파가 한번 또 나왔어요. 나왔다가 또 이렇게 빠지네요. 그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추세도 좋고 다 좋지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사실 이제 그렇죠.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이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망 매물도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살 걸, 한 달 전에 살 걸, 한 달 전에 살 걸. 네. 결국 여기 사요. 아 여기서 사면 이제 아 그때 사지 말 걸.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모든 거.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이제 조정 나올 때 됐다. 조정 나올 때 됐어. 조정 나올 때야. 하다가 보면은 알겠어요.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달 전에 살 걸, 두 달 전에 살 걸, 세 달 전에 살 맞아요. 걸. 이러다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추격 매수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여기서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런 힘을 봤으니까 조정이 충분히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 포트에 담아두고 좀 이제 추적 관찰 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뭐 공부하는 재미도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종목을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 네. 여기에 원탑 종목은 저는 그래요. 네. 오늘 어차피 이 QR코드에 공개를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오늘의 이 원탑 종목이 저는 지금 제대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의 제가 네. 말씀드린 그 거대한 모멘텀 4가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정말 빛을 발할 때 주가가 엄청나게, 과거에 그런 사례도 보여줬고 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꼭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1라운드에서 전력 설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전력 설비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수요라든지 AI와 관련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원전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죠. 여기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 대선과 함께 계속 이슈들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움직일 때 또 전선 관련주들이 잘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4가지의 큰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전력 설비, 지금 건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 이후에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총 3가지 준비해 주셨어요. 가온전선, 세명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세 종목 모두 정말 추세 변곡을 체크하면서 좀 가셔야 되긴 하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저희가 조정 이후 진입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만 골라서 아까 말씀 주신 그 원탑 종목 꼽아주실 때 이런 말씀 주셨죠. 앞으로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제대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종목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원탑 종목은 네.
가온전선입니다. 네, 가온전선 꼽아주셨어요. 가장 먼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국내 3대 전선 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제대로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좀 전략을 잡고 가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네. 지금 조정이 굉장히 건강한 조정인 것 같아요. 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네. 뭐 어느 정도만 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금액대는 34,800원 아래에서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진입하셔도 오. 그죠? 네, 지금 진입 가능하네요. 네, 지금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그 손절가를 물론 제공을 드릴 거지만 저는 사실 이 손절가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봐요. 오. 네,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뭐 판단에 맡길 문제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성향에 맡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손절가는 한 3만 원 이상 좀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조금 눌릴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 이런 저항대들을 기준으로 한 4만 5천 원의 1차 목표가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 구간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가려나요? 그렇죠. 7만 원까지 가려나요? 이 구간 돌파 나오면은 네. 우리가 5만 5천 원대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목표까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는 1차, 2차를 나눠서 보셔도 정말 좋은 종목일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물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만 원대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앞으로의 기업의 모멘텀을 안다면 저는 손절 안 해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원탑 종목 오늘 가온전선 꼽아주셨고요. 진입가 34,800원 지금 가격에 진입하셔도 됩니다.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3만 원 주시긴 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내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서 또 추가 매수하는 구간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탑 종목 꼽아드렸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미리 챙겨와 드린 만큼 오늘 꼭 원탑 종목 챙겨가시고 관련된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또 추가적인 시장 대응까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강할 4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전력설비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테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1라운드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 원탑 종목 꼽아드렸고요. 2라운드 관련된 원탑 종목까지 미리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 스캔하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지금 양대지수 다 상승불 여전히 켜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는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할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또 2라운드 통해서 오늘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테마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오늘 시장을 바로 이렇게 공략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게 아니라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좀 준비해서 좀 노려보자라는 계획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뭘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로보택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고 로보택시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자율주행하면 네. 뭐부터 떠오르는지 아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조정. 조정? 네. 아,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아서요?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
물론 이제 네. 종목별로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쵸.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뭐 주가가 다르겠지만 네. 형성이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하나의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사실 조정이 컸어요.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날 잠깐 움직이고. 오전장에 잠깐 보여주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어떤 일단- 큰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를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길게 산업을 길게 봤을 때 네. 자율주행 차량은 전력 소비가 강해요. 전력 소비가 강하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연기관차로 이거를 할까요? 전기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 차량에 가장 적합한 거는 네. 전기차예요. 그렇죠. 요즘에 또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일각에서 보는 건 네. 지금 이 캐즘 현상을 돌파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좀 상용화가 되면 전기차도 안정화가 소비가 되고 늘어나겠죠.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어쨌든 일반 우리가 자가용을 자율주행을 네.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네. 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배터리 업계나 네. 뭐 ESS 업계나 다 뭔가 이렇게 좀 바뀌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전고체도 좀 앞당겨질 거고 네. 우리가 로드맵이랑 정부 투자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이 기업 보통 이 자율주행 기업 보면은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차가 미래 먹거리로 사실 불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앞으로에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 아니 제 지인도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SNS에서 영상이 이제 올라와서 봤는데 거기에 택시가 실제로 그냥 택시기사 없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영상을 보고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게 움직이고 있네?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벽이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니는 걸 이 보니까 자율주행 레벨도 이미 네. 국내랑 해외랑 다르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근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지금 당장 상용화를 한다고 해도 네. 탈까요? 근데 타는 것 같아요. 안에 물론 사람은 안 타고 있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더라고요. 실제 도로를. 그게 지금 네. 국내에서 그게 만약 나오면 출시가 되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안 뭐 에버랜드 가서 네. 바이킹 타는 거나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솔직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담보로 재미를 느끼면 안 되죠. 그쵸, 그쵸.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국내에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너무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죠? 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요. 그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뭔가 뭐 좀 상용화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좀 사실은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율주행이 근데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또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말고. 우리 지금 그 기차? 무슨 저거 식당에 가면은 네. 자율주행 서빙 로봇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리고 네. 집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도 있죠. 있잖아요. 그죠?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있잖아요. 자율주행 농기계. 농기계 있고. 농기계도 있고. 농기계가 앞으로는 뭐 농기계 업계에서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상용화가 되고 있는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그쵸. 사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전쟁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음.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이면 분명한데 그렇죠.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뭐 어떤 게 재미가 주가가. 없어? 주가가 네.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변곡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이 상승세로 바뀌려면 좀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사실 이걸 우리 국내 증시에서 뭔가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가지고 온 이유는 네. 그냥 이벤트예요. 앞으로의 이벤트가 네. 있으니까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볼. 이벤트가 하나만 있으면 네. 사실 거의 다 테슬라발 이벤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벤트가 사실 하나면 주가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그냥 주가 형성 한번 됐다가 시세 나왔다가 빠지는 양상을 계속 보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자율주행 우리 투자자분들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자율주행만 사면은 네. 뭐 이슈 있으면 아침에 급등하는데 못 팔았어. 그러면 그다음 못 파는 거예요. 다음 이슈 나올 때까지 못 또 팔아요.
물려 있거나, 네, 그렇죠. 다음 이슈가 나올 때 되면 주가는 다 빠졌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매수가 근처에도 못 오고 그렇죠.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그럼 오늘 가져오신 이유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런 일 없이 이제 당일에 시세가 나올 때 미리 좀 챙길 수 있는 종목들과 위주로 좀 챙겨와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또 기대해 보면서 또 살펴봐도 될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네. 그 웨이모와 사실 현대차가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현대차에서도 뭐 이건 할 거다 말 거다 얘기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충분히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는데 로보택시를 협력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위탁 생산 소식이 그렇죠. 들려지면서 네. 그 기존에 이제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네. 뭐 관련된 관련주들은 좀 움직여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GM에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제 과거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막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했어요? 사실 이제 크게 의미를 못 느꼈겠죠. 아. 매력적인 부분들을.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5대 정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앞으로 시장에서 뭐 이런 대형사가 사실 이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한다라는 건 네. 뭔가 양산하기 위한 시점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제는 차량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또 판단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또 자율주행이 결국은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려면 자동차와 붙어 먹어야 돼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 재차 뭔가 그 한 3년 전처럼 네.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좀 풍부하게 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테슬라 로보택시 네. 이것도 곧 출시 예정이잖아요. 10월로 이제 날짜를 확정했잖아요. 또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뭐 어쨌든 그 수혜를 받는 이슈들은 네. 결국은 테슬라예요. 그럼 결국 10월까지를 시점으로 보시고 다른 이슈들도 같이 10월 전에. 10월 전에. 네, 10월 전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0월 네. 전으로 분명히 뭐 이렇게 한 차례 더 이슈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GM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뭐 시장에서 주가를 한번 반등시켜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다 네, 이거죠. 오늘 또 그 현대차 그룹이 KT의 최대 주주 됐다.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자율주행, UAM 이런 미래 기술을 구현을 하려면 앞으로 또 통신 기술과도 접목이 되는 게 좀 필수적인데 뭐 통신 기업인 KT까지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면 또 시너지가 날 걸로 보는 기대 심리도 있으니까 좀 관련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뭐 2년 전인가 3년 네. 전에 네. 사실 이제 그 무인 열차 이슈가 또 나왔었어요. 네. 3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인 열차. 그 무인 열차 이슈가 있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통신 업종과 뭐 자율주행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움직여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웬만한 거대한 이슈가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기 반등 정도.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한 3가지 이슈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렇죠. 보면은 다 큰 거예요, 그죠? 네, 테슬라, 큼직큼직해요. GM, 현대, 현대. 다 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사실 테마 순환도 안 되고 막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지만 맞아요. 뭐 하나 특정 뭐 섹터를 놓고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벤트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뭐 반등에 좀 정리를 하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업종, 첫 번째 업종과 두 번째 업종을 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2라운드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웨이모였어요. 또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택시를 위탁 생산한다. 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에 그 기술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고 여기에 또 이어서 또 현대자동차 그리고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런 내용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멘텀까지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GM까지요.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데 이럴 때 말씀 주신 기간이 10월 전까지란 말이죠. 그럼 지금이 9월 20일이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좀 빠르게 미리 공략해야 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오늘 분명히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 빨리 움직일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원탑 종목인가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일단 뭐 한번 충분히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마찬가지 좀 빠르게 움직여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사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에서 내년에 저가형 모델을 양산한다고 해요. 그럼 출시- 이미 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저가형 모델을 양산한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당연히 이제 관련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국내 시장을 막 움직여주는 테슬라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어쨌든 지금 좀 변곡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저항 구간 돌파가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25,0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는 게 가장 뭐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같은 추세로는 충분히 뭐 돌파 가능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요거 조금 눌렸을 때 저항대에서 분명히 바로 돌파 나오지 않겠죠. 조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좀 진입해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고, 실제로 최근에 수급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 아까 말씀드린 2, 3년 전에는 자율주행 대장주였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뭐 바닥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네.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현대차에 그 로보택시 그 주요 부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오. 이슈들이 있고, 과거에 같이 개발했던 사례들도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럼 앞으로 또 웨이모가 로보택시 같이 또 현대차랑 같이 개발을 하면은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일 수 많이 있겠네요. 움직이겠죠. 그쵸. 그동안 이제 어차피 주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고, 네. 저가 매수 심리라는 게 발동이 되면은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121선 최근에 돌파가 한번 나왔는데 또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121선 돌파 여부를 가장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물론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슈가 동반되면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주가가 네. 저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로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주로도 우리가 그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좀 사실 이슈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좀 주가 상승하기에 좀 유리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미국 테슬라의 파트너사입니다. 네,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소형 라이다 그 물량을 좀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에 그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데,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은 조정은 들어왔지만 우리가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추세적으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동평에서 지지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고, 근래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변곡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차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면 바로 조정이 들어와요. 대부분. 그래도 한 번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미리 공략해 두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어쨌든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횡보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구간 돌파까지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원탑 종목 꼽아봐야겠죠. 원탑 종목 바로 살펴보실 분들은 QR 찍고 구독 눌러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요. 저희가 3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가능한 현재 저가인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원탑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원탑 종목은 라이콤입니다. 네, 라이콤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다방면에서 상승이 유리한 우크라 재건주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가를 한 3,6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 테스트를 보고 좀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250원 정도. 기존에 이제 마찬가지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좀 반발 나올 때,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때
좀 청산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한 3,2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3,200원을 무너뜨리면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재밌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진입가는 3,600원 정도 주셨고 목표가는 저항대 부근 4,250원, 손절가는 3,200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라이콤에 대해서 자율주행 관련 시세가 나올 때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좀 공략을 해두신다면 나중에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목표가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들까지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만 눌러주시면요. 다양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과 시황 관련 자료들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